시사와 조쯤 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갈등의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김승원 교육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감사 끝이 났습니까?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뭐 어떤 지적이 있거나 뭐 중간 뭐 발표를 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고요. 네. 최근 며칠 사이에 교육감에게 문답서를 보내서 네. 거기에 답을 하도록 그래서 답을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예, 지금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 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가리켜서 훈령이라고 합니다. 네. 이 훈령에 따르면 학생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네. 그걸 기록해서 5년간 계속 기록 유지를 하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5년간 또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 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5학년까지 그 기록을 유지하고 그때부터 다시 또 5년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정학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재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그 징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면사과 또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학교 폭력하고 뭐 정학이다, 뭐 어떤 그 체제, 체벌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뭐 체벌하고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르게 되면 이제 동료 학생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학교별로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의결을 하죠. 가장 약한 경우는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가장 강한 경우에는 퇴학 처분이죠. 이제 고등학생은 퇴학 처분 시킬 수 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의무교육이니까 퇴학 처분은 못 시키는 거죠. 네, 이런 그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교과부에서는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법적 장부다.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교육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을 말한다는 건데요. 이 교과부가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령이라고 할 때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 어디에도 학교 폭력 사실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라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그 사실이 있으면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걸로 끝나고 그 기록을 입학할 때 또는 취직할 때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과부 이 지침에 따르면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넘겨라. 그리고 취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넘겨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헌법학자가 교육감이 되시니까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법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이게 과잉 제재고요. 일반 성인의 경우에도 형사 범죄를 저지르면 유죄 판결 선고를 받고 형벌을 받으면 그걸로 일단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고 나서 또다시 불이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익이 보통 불이익이 아니고 대학 입학을 사실상 막아버리는, 취업을 사실상 막아버리는 이런 그 불이익을 주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비교육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학생이 꽤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경우에 보면 전체 단위학교 수가 초중고 합해서 759개인데요. 아마 얼추 잡아서 80에서 85%, 한 90% 이상은 아마 학교 폭력 사실이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전라북도는 학교 폭력에서는 조금 비교적 안전한 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피해 학생 측에서 또 그 학부모 측에서 내 아이는 이렇게 지독하게 혹독하게 당했다.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사례들. 그래서 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서 정말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예. 자기 반성할 부분이 무엇인지 네. 이걸 살펴가면서 더 안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저희도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데 23일부터 지금 특별감사가 시작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긴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의 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따라서 기록을 하라고 하는 건 기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왜 기재를 안 하느냐? 예. 그 이유가 뭐냐? 누가 지시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 간부들 그리고 해당 교장 선생님들은 일치해서 이것은 교육감 지시다. 네.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다. 여기에 더해서 네.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들 경우에는 교육자로서 양심상 이걸 못하겠다. 이 아이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데 네. 이걸 교장이 나더러 교감이 나더러 하라고 하느냐. 이건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 반원들은 상당히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협박을 일삼고요. 이제 교장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장 2번 할 수 없게 한다. 중임제한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징계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교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네. 당신을 승진 안 시키겠다. 네. 심지어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는 교장실 들어가자마자 교장 선생님한테 아니 여기가 김성환 사조직입니까? 이런 식으로 거칠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 정상적인 감사 범위를 일탈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탄핵 소찬 발의 요청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달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헌법 65조를 보면 장관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에게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해서 대학에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에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럼 그 불이익 발생을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권 제한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헌법은 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헌법은 엄중한 명령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미국, 또 독일, 프랑스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으로 이런 규정을 둡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률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9월 7일 11시 반에 국회 교육과기술위원회 초청 교육감 간담회 할 때 거기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님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교과부는 자꾸 훈령을 갖고 드는데 훈령은 이건 법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로 말해야 된다. 네. 명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육감 입장과는 달리 교육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 교사들의 혼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학교 현장에서 교장, 교감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실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런데 지금 감사 반원들이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일치 단결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학교 교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의견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네, 학부모들께서는 처음에는 아니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에 불이익을 받아야지 이런 이제 막연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죠. 네. 그런데 이걸 놓치신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폭력을 하는데 그들은 그 학생 가해 학생 그냥 두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가지 중에 선택해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이 대입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그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9월 7일자로 입시에 반영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만약에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3년간 입시 제한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가혹한 그런 말들을 쏟아냈는데 그러나 그 어떤 말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대학교육협의회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형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어느 대학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 그 조회에 응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소년법 70조에 보면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결정 있잖아요. 네. 이것은 외부 조회에 응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조회에 응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 사밖에 없어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법원의 재판, 그리고 군사상의 필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조회에 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학교 폭력 사건보다 그 비행의 정도가 훨씬 더 중하죠. 그런 사건조차도 법은 이렇게 강하게 그 학생들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성 교육을 좀 많이 이렇게 강화해야 할 이 시점에서 교육청이랄지 이런 교육 문제가 너무 날카롭게 매사 대립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고요. 김승환 교육감의 앞으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인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네, 아이들의 그 심성이 상처를 받지 않고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여건을 조금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학생들의 음악, 미술, 체육 이쪽 분야를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독서 토론도 많이 강화를 하고 네. 그 결과 지금 언어 영역도 보면 2012학년도 대입 승수점 있죠. 그 언어 영역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 5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부모나 뭐 저희나 많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힘도 좀 많이 써주시고 네. 이번 문제도 좀 조속히 좀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피해가 적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모색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었습니다.